자,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년 10월 고3 모의고사 문제 중에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제 공통 과목 22문제를 같이 풀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23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23번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 바라할 때 시그마 x 바의 값은,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 공식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n이 36이고 시그마가 12였기 때문에 계산하게 되면 얼마? 2.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 24번 다항식 x제곱 더하기 1 x-2의 5제곱이 전개식에서 x 6제곱의 개수는,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표현해 보면 x제곱 곱하기 x-2의 5제곱 더하기 x-2의 5제곱이 되는데, 이 뒤에 x-2의 5제곱에서는 x 6제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식에서만 x 6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앞에 x제곱은 그냥 있고 뒤에 이 x-2의 5제곱에서 4차항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5 컨비네이션 4 x를 4번 마이너스 2를 1번,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 x의 6제곱, 즉 x 6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0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 25번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해서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고, 이때 2x가 마이너스 1일 때 vax의 값은 뭐 단 a는 상수, 그래서 이제 2x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xi pi이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그 확률 분포표에서 이걸 계산해 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두 번째는 0, 세 번째는 4분의 1 a. 이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a가 2인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본 vax라는 건 vex를 물어보는 건데 vex는 4vx와 같다는 걸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지. 그럼 이제 우리는 vx를 구해야 되는데 vx는 2x제곱 마이너스 2x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2x제곱, 즉 x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xi제곱 pi,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0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a제곱 곱하기 4분의 1, 즉 a가 2였기 때문에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 값이 바로 x제곱의 평균인 2x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x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9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vx가 2분의 9가 되므로 구하고자 하는 vex는 이거의 4배인 18이 되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보면 25번의 정답은 3번.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모든 수서상 ABCD의 개수는, 그래서 가조건은 ABCD의 곱은 8, 나조건 ABCD의 합은 10보다 작다. 그래서 이제 4개의 자연수를 곱해서 8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11 8이거나 아니면 11 24이거나
아니면 1, 2, 2, 2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경우는 합이 10을 넘기 때문에 나 조건에 어긋나서 만족할 수 없다. 즉 뒤에 두 경우만 가능하고 이 숫자들과 A, B, C, D를 대응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할 수 있어서 첫 번째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일일이 두 개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4팩을 2팩으로 나누어 주면 되고 뒤의 경우는 4팩을 2가 3개 있기 때문에 3팩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그래서 12 더하기 4가 되므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얼마? 16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고르면 26번의 정답은 4번. 27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4장을 동시에 꺼내어 카드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A1, A2, A3, A4라 하자. A1 곱하기 A2의 값이 홀수이고 A3 더하기 A4는 1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그래서 이제 앞에 A1, A2를 기준으로 나누던가 또는 A3, A4를 기준으로 먼저 나눠야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합이 16 이상이 되는 경우를 먼저 정리하는 게 좀 계산이 편할 것 같아서 A3, A4가 될 수 있는 순서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 합이 16 이상이 될 수 있는 순서상은 6일 때 10, 그 다음에 7일 때 9 또는 7일 때 10, 그 다음에 8일 때 9, 8일 때 10, 그리고 9와 10 이렇게 총 6가지의 순서상이 가능하다. 자, 이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소관계가 작은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A1, A2, A3, A4가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이때 지금 A1 곱하기 A2가 홀수란 이야기는 이 두 숫자 모두 홀수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A3보다 작은 홀수의 개수가 가능한 걸 기준으로 위에 그 순서상에서 그룹을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자, 윗줄에 있는 순서상의 경우에는 A1과 A2가 5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순서상의 경우에는 A1, A2가 7까지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A3, A4가 위의 경우와 아래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첫 번째 A1, A2가 5 이하의 홀수, 즉 1, 3, 5 중에 A1과 A2를 뽑아야 되니까 순서는 상관없이 뽑아야겠지. 왜냐면 대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에 상관없이 두 개를 고르면 알아서 작은 게 A1, 큰 게 A2가 되겠다.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A3, A4가 이 세 가지 순서상이 모두 가능하므로 3 곱하기 3은 얼마? 9가지 경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면 7 이하의 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 3, 5, 7이 A1, A2의 값으로 가능한데 결국 이 중에 이제 두 개를 골라서 A1과 A2를 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6가지. 근데 이때 A3, A4의 순서상 또한 3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8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건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지금 경우의 수는 27이지만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되면 10개 중에 4개를 뽑았을 때 27가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다.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4는 6, 7, 8, 9의 곱을 24로 나누니까 210이 되겠고 27. 그래서 약분을 해주게 되면 70분의 9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27번의 정답은
5번. 28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변수 x,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 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gx는 fx 플러스 6이다. 두 확률변수 x, y와 상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px가 11보다 작거나 같다는 py가 23보다 크거나 같다. 나조건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y가 k보다 작거나 같다는 1. 이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p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더하기 py가 k보다 크거나 같다의 값이 0.1336일 때 2x 더하기 시그마 y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네.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 준 조건인 바로 이 g와 f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계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f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는 y equal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이다. 그래서 그때 이 fx 플러스 6을 gx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자,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렇게 y equal fx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이 그래프가 바로 y equal gx라는 이야기가 되고, 이 말인즉슨 결국 이 평균, 즉 그러니까 x의 평균과 y의 평균의 차이를 알려주는 조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x축의 방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y는 이 x 마이너스 6과 똑같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 그래프의 개형, 즉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그마 y와 시그마 x는 같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 주어진 저 조건에 의해서 이 두 가지, 즉 이 y와 시그마 y를 이 x와 시그마 x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이제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우리는 저 2x와 시그마 x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확률 변수 x를 정규분포 평균이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y는 정규분포 m-6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고, 자, 이제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px가 11 이하인 확률과 py가 23 이상일 확률이 같다. 자, y가 23 이상일 확률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위에 그래프에서 봤을 때 만약에 23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23 이상일 확률이라는 것은 x로 봤을 때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23 이상일 확률이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으로 생각을 해보면 29 이상일 확률이라는 말과 어떻다? 같다. 즉 다시 말해서 px가 11 이하인 확률과 py가 23 이상일 확률이 같은데, 이 py가 23 이상일 확률은 px가 29 이상일 확률과 똑같고, 이때 x가 11 이하, x가 29 이상의 확률이 같다는 것은 결국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다시 말해서 m-11과 29-m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는 m, 즉 2x가 20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나 조건을 통해서 우선 평균이 20인 걸 구했고, 그 다음에 나 조건도 마찬가지로 방금처럼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본다면 px가 k 이하일 확률과
py가 k 이하라는 거는 px가 k 플러스 6 이하, 그러니까 즉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하기 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px가 k 플러스 6 이하일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둘의 합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그래서 k 이하일 확률과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하일 확률의 합이 1이다 라는 것은 결국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러면 이 가운데 평균인 20이 있어야 하니까 우리가 아까 가족권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했지. 그래서 k 더하기 k 플러스 6이 20의 2배다. 즉 2k 플러스 6이 20의 2배인 40. 다시 말해서 k가 얼마? 17이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제 나온 조건 px가 k 이하인 확률 더하기 py가 k 이상인 확률의 합이 0.1336이다. 자, 이 아래다 다시 적어보면 px가 k 이하 더하기 py가 k 이상. 그러면 아까 해왔던 것과 똑같이 저 y의 확률을 x로 바꿔주게 되면 자, px가 k 플러스 6 이상 이라는 말과 같게 되고, 결국 위에 그래프에 있는 이 두 넓이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px 작거나 같다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값이 얼마다? 0.1336이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두 넓이가 같기 때문에 이 절반의 넓이가 얼마? 0.0668이란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이 하얀 부분의 넓이는 0.433이라는 말이 되겠다. 즉 이 말인 즉슨 아까 우리가 k가 17이라고 구했기 때문에 px가 20보다 커나 같고 그 다음에 2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 0.4332. 그럼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준화를 해봐야 할 텐데, 그래서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화를 할 수 있겠고, 이때 이 값을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면 0.4332가 되는 Z는 얼마? 1.5. 즉, 이 시그마 분의 3이 1.5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는 얼마인 걸 알 수 있다? 2인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전부 다 구했다. 그래서 평균은 2x는 20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x는 2인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2x 더하기 시그마 y에서 우리는 시그마 y가 시그마 x와 같다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0 더하기 2, 즉 2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인 걸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골라보면 28번의 정답은 4번. 이제 약간 계산 자체가 좀 풀이가 길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제일 처음 주어진 이 평행이동을 통한 x와 y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이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즉 표준화를 통한 표준편차를 구하는 건 우리가 많이 풀어본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길 뿐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였던 것 같아.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 (29번) 두 집합 x는 1, 2, 3, 4, y는 1, 2, 3, 4, 5, 6을 원수로 갖는 집합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 집합 x의 임의 두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작거나 같다. 나조건 f1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다조건 f3은 f1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제 가조건에서 단순히 fx1이 fx2보다 작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자, 일단 명확하게 정의역과 공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은 1, 2, 3, 4, 그 다음에 공역은 1, 2, 3, 4, 5, 6이다. 그래서 나조건에 의해서 경우를 나누어 풀어볼 건데, 첫 번째 f1이 1인 경우, 그럼 다조건에 의해서 f3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그럼 이 f1이 1일 때 f3이 5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여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f3이 얼마다? 6이다. 왜냐하면 공역이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5 이하가 아닌 건 6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은 f1이 1일 때 전체 경우의 수에서 f3이 6인 경우의 수만 빼준다면 우리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다. 근데 지금 f3이 6이면 당연히 가조건에 의해서 f4 또한 6일 수밖에 없으므로,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조건을 풀 때 필요한 중복조합 개념인 걸 우린 알고 있고, f1이 1로 고정되어 있을 때 f2, 3, 4는 다 1 이상, 즉 모든 y의 값이 다 가능한데 대소관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다른 6개 중에 2, 3, 4에 대응할 함수값 3개를 골라주겠다. 그래서 6h3인데 여기서 빼주자. 바로 이 여사건, 즉 F3과 F4가 모두 6인 경우를 빼주자. 그러면 우리는 F2만 골라주면 되니까 6개 중에 한 개를 고르는 경우는 빼겠다. 그래서 6H3은 8C3 빼기 6C1이므로 계산을 해보면 56-6이라서 50까지 경우가 가능하다. 자, 가조건을 만족하는 그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중복조합 쓰는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F1이 2인 경우는 F3이 6 이하. 그런데 공역이 6까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조건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여사건의 개념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F1이 2면 F2, 3, 4가 F2, 3, 4가 2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2부터 6까지 서로 다른 5개 중에 2, 3, 4에 대응할 걸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골라주겠다. 그래서 7C3이니까 35. 마찬가지 아이디어로 F1이 3일 때는 F3이 7 이하인데 이 또한 당연히 성립하고, F2, 3, 4가 3 이상이니까 3, 4, 5, 6, 즉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골라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F1을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누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결국 1, 2, 3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함수 f의 개수는 50 더하기 35 더하기 20, 즉 105. 그러므로 29번의 정답은 105. 이제 마지막 30번.
주머니 A에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B에도 흰 공 3개, 검은 공 1개가 들어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실행 1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으로 2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고, 만약에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으로 3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는다. 실행 2, 주머니 B에서 임으로 5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A에 넣는다. 그래서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실행 1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은 P분의 Q이다.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물론 PQ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 자, 이제 단원으로 봤을 땐 당연히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고, 이제 실행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번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흰 공을 화이트니까 W, 검은 공을 블랙이니까 B라고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앞면은 헤드, H, 뒷면은 T라고 표현을 한 뒤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즉 A에서 2개의 공을 B에 넣었다. 그때 그 2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 그렇다면 B에는 흰 공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흰 공이 5개, 검은 공이 1개가 되게 되고, 여기서 5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A에 넣은 뒤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이 흰 공 5개를 모두 넘겨줬다는 말이 되니까, 이럴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이 확률을 P1이라고 해볼게. 그럼 먼저 앞면이 나왔다. 그리고 A 주머니, 즉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즉 전체 4개에서 2개를 고르는데 흰 공만 2개를 골랐다. 그랬을 때 이제 B에 다음과 같이 공이 들어있고, 이때 6개 중에서 5개의 공을 고르는데 흰 공만 5개를 골랐다. 그래서 이 확률들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래서 일단 다음과 같은 확률은 24분의 1. 이렇게 천천히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러면 두 번째, 앞면이 나오고 2개를 흰 공과 검은 공을 1개씩 B에 건네줬을 때, 그렇다면 B에는 흰 공 4개, 검은 공 2개가 되게 되고, 이때 이제 B에서 5개를 A에 넣었을 때 흰 공이 남지 않았다 라는 건 흰 공 4개를 모두 다 넘겨줬다 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확률을 계산해 보면 먼저 앞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데 흰 공 3개 중에 1개, 검은 공 1개 중에 1개, 그리고 4개 2개 중에서, 즉 6개 중에 5개를 고르는데 흰 공은 모두 다, 즉 4개 중에 4개는 다 가고 2개 중에 1개를 뽑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마찬가지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2, 즉 3분의 1이므로 12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동전이 앞면이 나온 모든 확률을 다 계산을 했고, 자, 세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왔어. 그러면 3개의 공을 B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먼저 처음으로 3개 모두 흰 공인 경우, 처음에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1개였기 때문에 흰 공 3개를 모두 B한테 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B에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1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때 5개의 공을 A한테 준다고 해도 흰 공은 적어도 1개 남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가 원하는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3번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겠고, 자, 네 번째 경우. 그러면 이번에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1개를 B한테 건네줬다. 그러면 B에는 흰 공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그래서 이때의 확률을 P3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처음에 뒷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4개 중에 3개의 공을 뽑는데 3개 중에 2개의 흰 공, 그리고 1개 중에 1개의 검은 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B에서 7개 중에 5개의 공을 뽑아서 A한테 주는데 흰 공 5개 중에 5개를 모두 건네주는 경우,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1분의 1이 되니까 계산을 해보면 56분의 1.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계산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풀어야 할 확률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구해야 할 확률을 읽어보게 되면,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이었을 확률,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인 확률. 그러면 이 경우를 따져보니까 지금 1번 경우와 그 다음에 4번 경우가 바로 흰 공이 2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다. 실행 1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국 조건부 확률은 전체 확률, 즉 P1, P2, P3 분의 P1 더하기 P3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24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분의 24분의 1 더하기 56분의 1. 그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 공배수, 즉 168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7 더하기 14 더하기 3분의 그 다음에 7 더하기 3, 24분의 10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12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전제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확률분의 그 다음에 특정 상황을 만족하는 확률을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될 거고, 이랬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30번의 정답은 얼마? 17. 자, 이렇게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마지막 30번을 끝으로 10월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다 풀어봤거든. 그래서 이제 아까 공통 과목 영상에서도 말한 것처럼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찾는데 포커스를 두는 거지, 이제 본인이 못하거나 이런 부분을 자책하라고 내는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결국 최종 목표인 수능 잘 볼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하자. 화이팅! 안녕!